안녕하세요. 리트렌드의 중개인 남아라입니다. 토론토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콘도 분양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콘도 분양에 대해 1도 모르는 분할못, 분린이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번 영상, 바로 초보들을 위한 분양 101입니다. 우선 충분한 리서치를 통해 투자 가치를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분양 콘도 프로젝트를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님의 리얼터를 통해 선호하는 베드룸 개수, 사이즈, 층, 도면 등을 결정하여 분양 신청서, 즉 워크시트을 온라인으로 넣게 됩니다. 워크시트를 넣을 때는 드라이버 라이센스의 앞뒤 사진과 개인정보를 원하는 유닛과 함께 제출합니다. 참고로 도면, 뷰, 층수에 따라 디맨드가 다르고 디맨드가 높은 유닛일수록 가격이 더 높아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파킹과 락커는 따로 구매하셔야 하는데 특히 파킹은 토론토의 경우 2+10 이상의 유닛들만 구매가 가능한 추세입니다. 두 번째, 유닛이 얼로케이션, 즉 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치열할 때엔 내가 딱 원하는 유닛을 배정받으면 좋은 케이스지만 혹시 유닛을 못 받으셨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비슷한 유닛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하자면 개발사는 한 번에 모든 유닛을 릴리즈하지 않고 단계별로 풀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얼로케이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닛을 배정받고 나서 바로 첫 디파짓을 빌더의 세일즈 오피스에 전달합니다. 보통 분양을 받을 때는 구매가의 15에서 20%의 디파짓이 필요합니다. 개발사와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 디파짓의 금액을 입주 전까지 4-5번에 나눠서 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Extended Deposit Structure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20%의 현금을 당장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첫 디파짓은 보통 5,000불이나 10,000불인데 본인 은행에서 뱅크 드래프트로 만드셔서 받는 일을 빌더의 변호사 트러스트 어카운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디파짓 금액은 퍼스널 체크에 돈이 입금되어야 하는 미래 날짜에 맞춰서 포스트 데이트 체크를 다 써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한 첫 디파짓만 뱅크 드래프트이고 나머지는 퍼스널 체크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디파짓들이 다 전달이 되고 난 후 보통 3-4일 안에 분양 계약서를 사인하시고 나면 분양 구매가 완료가 됩니다. 계약 후 10일 안에 구매자의 변호사님과 계약서 리뷰를 한 뒤 앞으로 중도금이 잘 처리가 되도록 뱅크 어카운트에 잘 넣어주시고 4-5년 동안 완공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분양 계약서를 사인한 후로부터 10일 동안 쿨링 피리드가 있는데 이 기간 안에는 고객님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이 계약을 캔슬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분양받은 콘도가 완공이 되면 밑에 층부터 위에 층 순으로 interim occupancy를 시작하는데요. 사람이 입주하여 살 수 있다고 여겨져서 시에서 허가가 나는 시기부터 final closing, 즉 등기 전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입주 전에 PDI라는 Pre-Delivery Inspection을 하게 되는데 고객님 혼자보다는 저희와 같은 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참여하셔서 유닛에 있을 수 있는 하자를 꼼꼼히 찾아 리포트하셔야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terim Occupancy 중에는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메니티 등의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Occupancy Fee라는 것을 내게 되는데요. 크게 Estimated Maintenance와 Property Tax, 그리고 빌더가 은행에게 내는 이자로 이루어집니다. 투자로 분양을 구매하셨을 때에는 Occupancy 기간 동안 Right to Lease, 세입자에게 렌트를 줄 수 있는지 꼭 변호사님과 함께 분양 계약서 사인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Final Closing Date입니다.
개발사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입주 허가일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층수가 높은 건물일수록 파이널 클로징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이 날은 개발사가 콘도 코퍼레이션에게 모든 명의를 넘겨주고 고객님이 정부에도 등기를 등록하실 수 있는 날입니다. 등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은행과 개발사 사이의 돈의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은 구매자의 변호사님이 도맡아서 해주시고 모기지도 등기 당일 전까지 꼭 승인이 나셔야 합니다. 클로징 비용은 보통 purchase price의 5에서 10% 사이이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등기 비용에는 land transfer tax, 변호사 비용, Tarion warranty, development charge 등이 있습니다. 이 development charge는 말 그대로 개발 비용인데 정부가 계속하여 새로운 항목들을 만들어내서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꼭 계약서의 캡에 적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번째, 24,000불의 HST 리베이트는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입주하여 살면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렌트를 주면 HST를 내셨다가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실거주로 살았을 경우엔 프린시펄 레지던스로 적용이 돼서 나중에 이 콘도 유닛을 판매하게 됐을 시에 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만약 투자로 구매하여 세입자가 살다가 판매를 하게 됐을 시에는 물론 고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은 캐피털 게인, 즉 양도소득세로 간주되어 판매 시 수익금의 절반에 대한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시게 됩니다.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으로 분양권을 전매로 팔게 됐을 시에는 최초 인텐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비즈니스 텍스로 책정이 되는 추세로 굳혀지고 있어 판매 시 수익급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하니까 되도록이면 클로징을 하고 파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 회계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콘도 분양 과정에 대해 이해가 좀 더 되시나요? 오늘부터 콘도 분양을 준비해 봅시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차근차근 앞으로 계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